오늘 아주 흥미로운 금융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6년을 향한 중국의 거대한 계획,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새로운 브릭스의 놀라운 역할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경제동맹 그 이상이거든요. 자, 보세요. 기존의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에 더해서 사우디, UAE 같은 에너지 강국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요즘처럼 지정학적 긴장이 높은 시점에 왜 굳이 이들이 뭉쳤을까요? 이건 분명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아주 강력한 도전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 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그림을 한번 제대로 맞춰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진짜 속내는 뭐고, 브릭스는 이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따라와 보시죠. 자, 이 거대한 그림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조각부터 봐야 합니다. 바로 중국 내부의 변화죠. 중국 경제 전략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모든 게 이해가 되거든요. 모든 변화의 시작점 바로 여기입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 이게 뭐냐면요. 매년 중국 경제의 큰 방향을 정하는, 뭐랄까, 최고 사령부 같은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모든 정책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핵심은 바로 이 대비입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빠른 GDP 성장, 세계 시장과의 통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안정적인 고품질 성장, 그리고 내수 중심의 자급자족으로 방향을 완전히 튼 거죠. 이건 그냥 정책 좀 바꾼 수준이 아니라 거의 국가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선언이에요. 네, 맞아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고품질 발전.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양으로 승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이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철학이 앞으로 우리가 볼 브릭스 전략의 뿌리가 됩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기니까 당연히 외부 전략도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 연결고리가 바로 브릭스 동맹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원자재입니다. 새로운 브릭스가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 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사우디랑 UAE가 뭘 가지고 있죠? 네, 에너지, 석유랑 가스죠. 브라질과 러시아는요? 중요한 광물하고 농산물이 풍부하잖아요. 이 모든 게 중국이 말하는 그 고품질 발전을 위해선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재료들인 셈입니다. 와,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모든 걸 말해주지 않나요? 브릭스 국가들이 그냥 원자재를 생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한 거죠. 이들끼리 주고받는 무역 규모만 봐도 이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 보고서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원자재 확보를 중심으로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다. 이건 그냥 원자재를 사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달러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정말 거대한 그림인 거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경제 블록이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에서 그치지 않고 진짜 글로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뭘까요? 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시스템하고 브릭스가 뭘 하려는지 비교해보면 그 의도가 정말 명확해져요. 지금은 거의 모든 국제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미국이 엄청난 힘을 얻는 거고요. 그런데 브릭스의 목표는 우리끼리는 위안화를 중심으로 우리 돈으로 직접 거래하자 이거죠. 만약 이게 정말 성공한다면 이건 세계 경제에 판이 박혀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원대한 목표가 그냥 쉽게 이루어지진 않겠죠. 현실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를 놔두고 중국 위안화를 믿고 쓰게 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안정성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막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줘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숫자가 그 안정성을 보여주는 중국의 대답입니다. 4.5%. 예전처럼 막 7, 8, 8월씩 고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연평균 4.5%라는 좀 낮아 보이지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성장 목표를 내세우는 겁니다. 이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믿어도 좋다, 우리는 안정적이다 라고 외치는 강력한 메시지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볼까요? 이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의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으로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는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더 이상 미국 혼자 이끄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경제 강대국이 공존하는 다극화된 세계, 그리고 중요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겠죠. 또 국제 무역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거고요. 자연스럽게 투자 지형도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들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전략의 목표가 서방 세계를 무너뜨리고 대체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그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하고 자립적인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에 더 가까워요. 대체가 아니라 또 하나의 강력한 선택지를 만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경제 블록이 떠오르고 힘의 균형이 재편된다면 우리가 마주할 진정한 다극화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